부등식 할게요. 이거 다 했죠? 뭐 S반인데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돼? 가끔 확인할게요. 가끔. 근데 어차피 뭐 숙제를 하기를 하나 안 하나 시험 보면 다 결판이 나잖아. 숙제를 한지 안 한지가 결판이 나니까 시킬 필요 있나? 생각이 들어. 다만 수업 시간을 잘 지킬게요. 수학 하에 보면은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재 파트에 영재와 부등식의 증명. 여기에도 부등식을 좀 깊이 다루게 되고 수학 상하를 거쳐가면서 부등식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인 이론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수원 수투로 가게 되면 이제 장난을 좀 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섞어서 할게요. 첫 번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A가 B보다 크다. 얘를 관찰하는 방법은 필요충분 조건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겠지. 당연하잖아. 뺀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겠지. 물론 뭐 B에서 A를 뺀 게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또 A가 B보다 크다 할 때 가끔 이제 이런 조건을 던질 때가 있어. 크기가 이미 정렬이 돼 있으니까 B가 양수야 이런 말을 하잖아. A도 당연히 양수겠지. B보다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양수 조건이 등장했을 때는 B로 나눠도 괜찮아. 부동호반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B분의 A. 어서 와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뺀 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거랑 양수의 세계에서 나눈 게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크기 비교를 했구나. 기억하자고. 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은 아니야. 왜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하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여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의 반대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얘도 똑같이 어서오시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달리잖아. A가 양수인 것이 당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게 돼. 그렇다면 이 두 개는 같은 조건이지. 아 빨리 그렇다 그래. 그렇잖아. 이 두 개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무리식 등장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식을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수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일단 부등식에 나오는 모든 문자들은 실수에서 놀아야 돼. 아니 뭐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할 거니까 허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당연히 실수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을 내가 이제 귀찮을 때는 이렇게 쓸게. R 실수란 얘기고 실수의 원소인데 A를 내가 거꾸로 써놨잖아. 얘가 올해 약자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거든.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을 이렇게 한 큐에 줄일 수 있다. 이건 기억해 주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거를 보여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정리하는 건 이렇게 가겠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가 0보다 커. 이거를 보이면 되겠지. 당연하잖아. 이게 다항함수든 다항함수가 아니든 상관없어. 수학에서 차함수를 분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특히나 다항함수일 땐 그래. 더 그래. 영이 뻔하거든. 그래서 좀 좋은 도구가 되지. 아니어도 돼.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돼. 초월함수여도 돼. 초월함수는 뭐냐면 지그로그 함수, 사각함수 이걸 초월함수라고 불러. 그럼 따라해봐. 초월함수. 다항함수. 수투에서 아주 깊게 다루는 게 다항함수고 미적분으로 넘어갈 때 다루는 게 초월함수야. 그 초월함수를 처음 배우는 게 수원이야.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 지수로그, 사각함수 이거 배우는 거.
대충 얘기해도 모르니까 대충 얘기할게. hx라는 차함수가 있는데 걔가 0보다 크다를 보이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거야. 아 그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hx가 0보다 크다를 너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로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hx가 어떤 수인지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해. 보통은 이게 많아. hx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h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보통 이게 많아. 얘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hx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뭐 이러지 않겠니?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뭐 이러면 땡치는 거야. 최소값이 존재치 않을 때는 조금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서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 특정한 x의 범위가 나올 때 이런 걸 하는 거야. 모든 실수 x라기보다는 x가 a보다 클 때 어떻게 할 거냐. a보다 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나중에 하자고. 지금 얘기해봐야 까먹을 거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돼. fx가 gx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 말을 이렇게 분석해도 돼. gx의 최대값보다 fx의 최소값이 크다. 별거 아닌데 fx의 최소값이 어서 와요.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괜찮아?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할게. fx의 최소값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gx의 최대값 왼쪽이나 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이론들이 함수로 확장이 되면 뭐 지랄 발광을 해. 그지 같아. 나빴어. 얘 두 번째.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 너무했나? 괜찮나? 괜찮을까? 해도 되나? 해도 되나? 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할까? 잠깐만. 그거 없어. 없잖아. 갔다 올게. 잠깐만. 적어봐. 니네 급해? 진도 급해? 수학상은 진도 안 급하잖아. 급하면 얘기해. 하루에 끝내줄게. 수학 하루에 끝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해가면서 가려 그래. 몰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gx가 크다. 이 말이랑 정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x1,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gx1보다 크다. gx2보다 크다. 1, 2,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정의에 속해 있는 x1, x2가 있는데 저렇게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왠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같은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니? 그런 생각 안 드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fx가 있고 fx가 gx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래. 얘면은 얘 맞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fx gx 색깔을 좀 넣을까? 여기 보이나 이거? 몰라. gx 이거 풀었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커요는 1번만 얘기하는 거니? 2번도 얘기하는 거니? 2번도 얘기하는 거니? 다 동의하니? 얼었니? 왜? 틀리면 때릴 것 같니?
임의의 실수 x라는 얘기니까 임의의 실수 x를 걷을 때 fx가 gx보다 커야 해요. 이런 말이지 이 말이. 그럼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 fx가 gx보다 지금 큰 거잖아. 여긴 다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거든.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큰 경우. 얘는 그렇지가 않지. 얘는 그렇지가 않지만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흰색이 노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지 않니? 되는 거야. 얘는 두 개 모두 돼. 두 개 모두 오케이. 이거를 볼까?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대. 이거 되니? 되니? 이거 된대. 이거 되니? 안 되니? 그거 부분에 잠깐만. 좀 내려와봐. 이쪽.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이 안 되잖아. 스타트 높은 거라고 뻥 칠게. 봐줄 수 있지? 스타트 높은 걸로 뻥 쳐.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럴 수 있잖아. 반대로 꺾일 수 있잖아. 표현이 달라. 표현이 달라서 내가 처음에 이 말을 했잖아. 야, 이거 있잖아.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커요라고 했던 뜻은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야.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이 두 개를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결론은 지금 이런 거지. 선생, 부등식을 관찰하는 방법이 뭐가 크다, 뭐가 작다를 뺀 경보다 크냐 작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양수의 세계에서는 나눈 계보다 크다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차함수를 가지고 걔가 0보다 크다를 해석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 했고 그럴 때는 이 차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를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나오면 실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됐죠? 써요. 준영이 오기 전에 빨리 준영을 해야 되거든. 빨리 적어. 어차피 영상 줘봐야 안 볼 거니까. 그래서 뺀 게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일로 가면은 이게 좀 심각해져. 마음이 안 좋아져. 뭐 그럴 만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하필 이제 다 양수라는 거야. 이런 상태라는 거지. 다 양수해서 이거를 판단하러 왔는데 이거를 이제 gx로 나눴대. gx분의 어쩔 수 없이 나눴어야 됐대. 그런 게 미적분이 좀 등장하거든. 이거를 보여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차함수를 그리는 거는 지금 뻔해. 왜냐면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자기라는 함수에서 주먹이라는 함수를 빼. 그러면 함수값을 빼고 혹은 미분계수도 빼고 이러면 된다 그랬잖아. 이게 나누잖아. 나누면 함수값이 나눈 것도 좀 짜증나는데 이게 미분하지 않냐? 지랄이야. 분모를 제곱하고 미분한 다음에 곱하고 빼기 냅두고 미분하고 이 짓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단하기 되게 힘들게 되고 이 나눗셈 함수를 그리는 것은 직접 그리는 것은 미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미적분 가야 할 수 있어. 제대로 할 수 있어. 미적분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어려운 주제가 된다. 잘 등장하지는 않아. 차함수 위주로 나오는 건 수투가 되고 미적분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기호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 두 번째. 애들이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정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좀 적응 되잖아. 내 얼굴도 이제 익숙해지고 수업하는 성향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문을 잠그기 시작할게. 알았지? 잠글게. 맘대로 해. 늦게 오는 말은. 자, 두 번째는 내가 늦을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잠그면 안 돼. 그걸 잠그면 안 돼. 그럴 일이 아마 없겠지만 내가 늦을 때 잠그면 안 돼. 속상할 수 있어. 두 번째요. AX, OT야. OT하고 있어요. B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을 풀래. 몇 차 부등식이니? 뭐 모르지? 몰라. 모르니까 귀찮을 거란 느낌이 들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부등식을 푸는 게 되게 유사해. 방정식을 풀어라. 인수분해서 대충 하면 되고 방정식의 근이랑 부등식의 근
방정식의 해랑 부등식의 해는 되게 비슷해. 다만 부등식은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있을 뿐이지 방정식이랑 유사하거든. 1차 방정식이랑 똑같겠지. 하는 짓이. 첫 번째, A가 0인 경우. 두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로 할 텐데 부등식이니까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거든. 그 느낌이 들지. B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첫 번째, B가 음수일 때를 보자고. B가 음수라는 말은 왼쪽은 0이야. 오른쪽은 마이너스 3 이런 거라고. 0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당연해졌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되길다. 즉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말이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렀지.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도 해가 이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뜻이잖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하지 태영아? 이름이 똑같긴 좀 그렇지 않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인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긴 그렇잖아. 항부등식인가? 이것도 애매하지? 그 뭐라고 부르더라 그런 거? 전형은 왜 하는 거예요? 수학 하에 있는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반지를 기억하세요. 절대 부등식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코시-슈바르트 부등식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해가 모두 실수라는 거지 뭐.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 여기 때도 뭐 마찬가지겠다. 여기는 0인데 b가 0이래. 0은 0보다 크다? 개소리.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3. 0이 3보다 크다? 헛소리. 근이 없지. 해가 없어. 성립하지 않지. 밑에 A가 양수일 때 나눠. X는 A분의 B보다는 크다. 이렇게 근이 나오고 해가 나오고 X는 A분의 B보다는 작다. 이렇게 근이 나오고 해가 나오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제외하는 경우 해가 모든 실수인 것을 제외하는 경우 얘를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지. 부등식을 푸세요. 이 말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는 걸 다 서술해주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든 실수를 받는 걸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을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이 있는데 1차 방정식 그랬으니까 A가 0이 아닌 이 상태라고 해봐. 그 근을 구해보면 X는 A분의 B가 나오잖아. 부등식의 해랑 방정식의 해는 똑같아. 다만 이 새끼가 크다 작다 이런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 경향 한번 좀 더 해볼까? 세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구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자. 다시 천천히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조건. 즉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 인정하겠니? 맞아.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 이거는 수학상 2차 부등식에서도 알아야 되고 수학하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도 알아야 돼. 부등식 증명 파트에서도.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2차식일지 아닐지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야겠지. 첫 번째 A가 0일 때를 해봐. A가 0이면 이게 사라지거든. 잠깐만. BX 더하기 C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조건? 이게 좀 애매한 게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면 B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B가 음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1차 함수라는 말은 즉 정확히 말하면 다항함수에서 홀수차 다항함수라면 어렵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지. 홀수차 다항함수라면. 그 얘는 항상 뭐 클리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B는 반드시 0이어야 되겠구나. 인정? B는 0이어야 되고 B가 0이라는 말은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C가 양수면 되겠네. 첫 번째 조건에서는 A가 0인 경우에서는 B도 0이고 C는 양수야. 이런 조건이 탄생하게 되겠지. 두 번째, 이제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를 보면 비로소 2차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큰 경우 임의함수라고 치면은 그 임의함수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 마침 이제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게 만들려면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겠지. 뭐 엎어져 있겠니? 엎어져 있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오이씨,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A는 양수여야겠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서 쓸 게 약간 갈리지. 그 함수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래도 좋고 아니면 니들이 하는 대로 x축과 만나는 게 없잖아. 그 함수에서 x할 편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면 2차 방식의 해가 없다는 얘기고 b가 0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지. 둘 다 알아야 돼.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해도 좋고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장난을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오피하고 집에 가자. 뭐 만난다.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말래. 혹은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대. 해가 없다는 말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이니까 바꿔치기 하면 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소리. 이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했지?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내지. 얘가 0보다 뭐하지? 잠깐만 할까? 이걸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럼 네가 항상 0보다 클 때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어디 끝. 이제 2차 분식 합시다. 1차 분식부터 할까? 1차 분식 하자. 음, 1차 방식이랑 똑같아. 1차 분식에서는 절대값 나오는 거 그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가우스, 기호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근데 일단 지금은 아까 그 평범한 건 좀 다 했잖아. 지금도 평범한 거겠지만 아무튼 절대값 얘기만 할게. 그래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절대값이 등장하는 경우 절대값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절대값 A가 나오면 너는 가르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A는 A가 돼요. 뭐 이거 쓰면 되겠고 A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A가 뭐 작을 때는 절대값이랑 항상 양의 값으로 만든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만드는 기호니까 절대값 A는 마이너스 1을 쓴다. 이게 기본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뭐 요거를 해봐. 요거를 해보면 어떤 결과를 알고 있잖아. 그 결과를 좀 뜯어서 해보자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되는군요. 그게 3보다 작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두 번째 x가 0보다 작대.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랬을 거야. 두 개를 봐야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네가 됐어요. 이랬으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1번이거나 또는 2번이잖아.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합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법이지. 아주 좋은 방법이야.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그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본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고 두 번째 방법은 뭐 그래프로 푸는 거지. 방정식을 푸세요. 부등식을 푸세요.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절대값 함수를 그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라는 그래프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니까 얘가 y는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렸을 거야.
걔가 3보다 작대. 3이 이렇게 나왔겠지. 상수함수가. 3보다 작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쪽 부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구할 거는 동그라미 구하고 세모를 구해서 세모보다는 크고 동그라미보다는 작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y는 x지. 걔가 3이 되는 x를 구해. 할 게 없잖아. 3이고. 여기는 함수를 구해. 마이너스 x지. 걔가 3을 만족하는 x를 구해. 마이너스 3이 돼서 알았다.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절대값 함수 숫자보다 작아 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 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가 이거 구한 거지. 3이랑 마이너스 3을 구한 거잖아. 걔를 구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 얘를 떠올려도 그렇고 얘를 떠올려도 그렇고 사이범위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아이 사이범위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빠르기는 하겠지. 이해됐죠? 절대값 함수가 숫자보다 작다. 사이. 절대값 함수가 숫자보다 크다. 그럼 바깥. 다시. 절대값 함수가 숫자보다 작아. 사이. 1차식. 절대값 함수가 숫자보다 커. 바깥. 뭐 이렇게 되겠죠. 바깥은 뭐 당연하잖아.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3보다 크려면 이쪽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했겠지. 됐죠? 방정식으로 봐서 해를 구한 다음에 식이 숫자보다 작으면 사이, 식이 숫자보다 크면 바깥. 이렇게 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 나왔을 때 그렇게 하자는 거지. 얘 두 번째를 해보면 빨리 하자. 절대값 x-1 3보다 작다. 이거 하는 게 그럼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하는 것,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하는 것, 대충 하는 것. 이번엔 대충 하는 걸 먼저 하고 절대값 구름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까 구름의 범위를 해봤잖아. 너는 3을 만족하는 그룹을 구해서 사이범위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x-1이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로 할 거야.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겠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길이지. 공유를 해보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귀찮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야. 두 번째 방법을. 기본적인 거 빼고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개귀찮네. x-1이 3보다 작고 x는 4보다 작고 이런 가정을 푸는 거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뭐 이러면 될 일이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고 3보다 작대.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냐? 이렇게 됐지? 이랬다는 과정을 푼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너랑 나랑이 합집합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 함수를 그려서 하는 건데 얘는 절대값 함수. y는 절대값 x가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겼잖아. 초점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걔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 대신 x 빼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절대값 함수 아는 건 중요해. 각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x는 1에서 점점을 갖는다. 뾰족점을 갖는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얘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이 여기 있고요. 너보다 작은 이 형태가 돼. 이게 좀 괜찮지. 두 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쓰는 거니까 x 빼기 1이 되고 걔가 3을 만족하는 x니까 4겠지 뭐. 너는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3을 만족하는 x를 구해. x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 복잡한 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2번이 가장 강력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한 거를 만나면 3번이 강력한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초적인 1차식이 절대값에 들어갔을 때는 이들이 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지금 아까 있다니까 준영이 오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낫겠지?
가우스는 알다시피 수학자야. 초등학교 3학년 때 1부터 100까지 합하는 걸 3초 만에 계산했대. 진짜 게 아니야. 그걸 3초 만에 하래. 니들도 할 수 있지? 1부터 100까지 나오는 거. 3초 만에 할 수 있잖아. 시작. 천이라고? 천이라고? 이런. 동생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 가우스 X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되게 천재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수론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해. 정수론은 현대수학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암호하게 쓰여. 암호하게 쓰인단 말은 니들이 코딩할 때도 많이 쓰겠지. 여러 가지 뭐 있어. 대충 아는 척 해봐 어디 가서. 아무튼 이 가우스 X의 정의는 결국 정수야. 정확히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으면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함수로구나. 이런 뜻이기도 해.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x를 넘지 않는 몰라. 최대 정수 이렇게 얘기해야 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나는 이게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더라고. 니들은 잘 와닿아.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잘 와닿니? 나는 병신 같아서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각색을 하기로 했어. 정수긴 정수인데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이렇게 각색할게.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큰 정수.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지.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길죠? 가요.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르고 뭐 이렇게 순환 소수 비순환 소수 배우고 뭐 이러지 않니? 너 중1 때 배우나? 중2 때 배우니? 중학교 수학은 놀랍도록 중요한 3.4 정수 부분 3 소수 부분 0.4 개 잘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가우스 씌우라는 말은 정수 부분 3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안 틀릴 거지? 에이 안 틀릴 거야. 현서야 정수 부분 얼마야? 오 소수 부분은? 멋있죠. 선생 저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빼기 0.4인데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돼.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작은 양의 소수거나 또는 0 이렇게 되는 것이 소수 부분의 정의거든. 얘가 소수 부분이 안 돼. 그래서 빌려준다. 네, 공부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써야 돼. 좀 귀찮지.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이 0.6이야. 옛날에는 한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 4바.6이라고.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 소수 부분 0.6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돼. 그렇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4에 가우스를 씌웠다는 얘기는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3.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3이죠. 인정할 수 있고 마이너스 3.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돼. 결국 가우스라는 것은 정수 부분을 구하기 위한 기호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성직을 잘할 수 있겠지. 가우스 3은 얼마야? 3. 당연하잖아. 아니 어려워. 가우스 마이너스 3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이니까. 그렇죠? 수학계의 영원한 떡밥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파이팅 해봐. 0.9 땡. 이 얼마니? 1이지? 1이잖아? 얘는 얼마니? 수학계 영원한 떡밥 얼마니?
둘 중에 하나겠지. 0 아니면 1일 것 같지. 0.9999999 하는 거니까 정수 부분이 0이겠지 씨발 이런 새끼도 있고 0.9 때문에 1이라며 1의 정수 부분이니까 1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 1 손 들어봐. 한 명. 0 손 들어봐. 한 명. 아, 그럼 뭐야? 0.5야? 뭐야? 나머지는 뭔데? 야, 이씨! 이 더러운 놈들! 아, 이렇게 보세요. 0.9 땡은 1이야. 1. 무한급수로도 증명할 수 있어. 1이잖아. 1의 정수분을 구하는 거니까 1인 거예요. 아씨, 당하지 말라고. 기원전으로 가볼 거야? 이거 가볼래? 이건 왜 1이야? 아, 개잘하지. 아이, 선생. 나 저학교 나왔거든. 너 저학교 어디 나왔냐? 신도림 중학교 명예를 걸었잖아, 지금. X라고 하세요. 10X 하지. X 구하라면서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존나 많다는 거지. 한 소점 한 자리 밀어도 존나 많은 걸 빼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이제 끄떡끄떡하지. 9X. 아, 그러네. 그거 돼서 X는 1이지 않냐? 걔 신기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하잖아. 이 미적분을 배운 애들은 아니야. 난 잘난 척을 할 거야. 9 곱하기 0.1, 9 곱하기 0.01 하는 거예요. 무한 등비급수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독서량이 많은 애들은 제논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하지. 독서를 할 리가 없지. 아킬레스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아킬레스는 누군지 알죠? 그 그리스 시대 때 싸움도 잘하고 달리기도 존나 빨랐던 그 새끼. 여기 뭐 아킬레스건 여기 있지 않냐? 맞으면 병신 된다는 거 거기. 아무튼 거북이, 아킬레스. 거북이가 약간 앞에서 뛴 거야. 아킬레스와 거북이 같은 게 내가 뛰어도 이기겠는데 아킬레스 뛰면 못 이기겠니? 그리스에 제일 빨랐던 장군이었는데. 근데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둘이 시작하고 뛰었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응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응 가야 되고 돌려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응 가야 되고 확대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응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응 가야 되고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대. 반박해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거북이가 앞에 뛰고 아킬레스가 뒤에 뛴다고.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기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잖아. 절반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뛰게 되면 두 개 사이 거리에 이렇게 반을 가야 될 거야. 따라잡고 일단 가야 되니까. 또 가다 보면 두 개 사이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이렇게. 결국 이 짓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따라잡지 못한대. 반복해보는. 그 새끼 얘기 또 있어. 날아가는 화살은 안 맞는데 저게. 왜? 시작.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돼. 확대. 두 개 사이가 안 된대. 그 기원전에 거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존나 이 짓을 맨날 했대. 제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애들이 씨발 뭐야 뭐 이랬다는 거야. 반박해보라고. 그랬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이거를 23대 수업했거든. 22대. 그때 니네 뭐 CMS라고 하니? 영재 지랄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모르니? CMS라고 하면 전국에 이게 펼쳐져 있어. 뭐 생각하는 수학교실 그래서 영재센터 뭐 지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전신이 있어. 압구정동에 종로 엠스쿨에서 생각하는 수학교실을 만들어서 그게 CMS로 바뀐 거거든. 내가 초창기 멤버였는데 거기에 재밌는 일이 있었지.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와 김대중 대통령의 손자가 같이 다녔었어. 할아버지는 앙숙일 때. 관심 없지. 아무튼 거기서 수업할 때 내가 던졌거든. 답을 하던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아니지. 5학년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이 제논의 역사를 선생님 그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던데. 졌어 너희들은. 선생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생각해봐요.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고 반을 가고 반을 가고 반을 가고 반을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따라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킬레스가 이기지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족같니? 왜? 여기 아킬레스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지금 놓고 생각을 한 거야. 두 개 사이의 거리의 반은 같고요. 두 개 사이의 거리의 반을 갖고요. 두 개 사이의 거리의 반을 갖어요. 이스트랩다는 거 아니야? 거리의 반을 갖고요. 거리의 반을 갖고요. 거리의 반을. 됐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현대수학에서는 이렇게 증명하지. 무한등비급수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을 해서 무조건 모르는 사람 미안하다. 1 이렇게 된다고. 거기가 1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앞서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뭐하다 여기까지 나왔냐면 0.9땡 가우스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게 1이니까. 됐죠? 또 지우고. 집도 좀 읽고 그래. 가우스 1좀 더 할게요. 가우스 얘기로 네모세 한번 3번으로 바꿀까? 바꾸자. 가우스 얘기. 플레이 많은 거거든요. 이미는 3번은 하지 않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볼게. 가우스 X 본 거. 결국 가우스라는 것은 정수 부분을 구하기 위한 기호야. 절대값은 양의 값으로 만들어준 기호, 우리 사이의 거리나 차이를 표현하는 기호가 절대값이 된다면 가우스는 정수 부분을 구하는 기호가 되거든.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항상 나뉜다는 걸 익히 배우고 있어. 유리수는 0.3, 10분의 3이니까 당연하잖아. 그다음 무리수도 비순환 소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수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무조건 분류할 수 있어요가 실수의 정의이기도 하겠지. 성질이기도 하겠지. 이렇게. 정수가 뭐라고 안 나왔으면 걔를 n으로 놓고 소수를 알파로 놓는 것이 기본일 거야. 소수 부분 이 알파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지. 이때 이 정수 부분을 가우스 X로 처리를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인데 정수 부분을 가우스 X로 처리한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문제를 푸는데 가우스 X가 등장했잖아.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빼서 처리를 해도 되겠구나. 단 알파가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정수 부분이 왜 중요한 걸까? 2의 10제곱 몇 자릿수니? 4자리지? 2의 100제곱은? 여기서 막히지. 다시. 2의 10제곱은 4자릿수잖아. 1024라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거든? 2의 100제곱은? 31자리수. 3의 10제곱은? 5자리수. 3의 100제곱은? 48자리수. 3의 1000제곱은? 478자리수. 내가 지금 이걸 왜 알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니? 저 새끼가 계산이 빨린 새끼가 아닌데 알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간단한 거라는 거지. 이거 언제 배우니? 내가 지금 떠든 거. 사용로고에서 배우지. 빨리 그렇다 그래. 사용로고에서 배우잖아. 어떤 숫자가 아주 무지무지 큰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인지 혹은 몇 자리 수인지 아는 것은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로그를 누가 만들었냐면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가 만들었어.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족같은 거야. 너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를 쟀다고 쳐.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를 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겠냐. 이런 거 하면 시간을 거듭되고 되게 많이 붙잖아. 엄청나게 큰 수가 붙다 보니까 곱셈을 하건 덧셈을 하건 너무 막 피곤하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좀 간단히 하고 싶다 해서 만든 게 로그잖아. 내가 로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로그가 두 글자로 로그잖아. 자, 잠깐만. 로그가 두 글자로 뭐야? 지수 그랬지? 지수 그랬잖아. 로그의 탄생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사용 로그를 보면 어떤 큰 숫자가 몇 자리 수인지 금방 알아. 빨리 그렇다 그래. 로그의 2가 0.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뭐 하는 게 없니? 했다며 수원. 로그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야. 몰라. 이렇게 돼 있거든.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 생략하는 거야. 왜? 비준한 소수니까. 무리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로그에 3을 하잖아. 0.477인가? 1인가? 1? 2? 1인가? 1이었던 것 같아. 틀렸을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2의 10제곱이 몇 자리 수일까 이렇게 묻잖아. 사용록으로 씌우지 않니? 이렇게 사용록으로 씌우면 10 곱하기 로그 2가 돼.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3.010이야. 이렇게 정수분은 얼마니? 3. 정수분이 3이잖아. 이게 정수분이 3이라는 말은 이 숫자가 네 자릿수라는 거지. 공이 3개 붙었다는 얘기니까. 그에게 네 자릿수 이렇게 되거든. 괜히 한 것 같다. 아무튼 이거 할 때 몇 자릿수인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고. 알았어. 참을게. 그래서 몇 자릿수인지 구하는 것은 그때 가서 조금 본격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가우스의 쓰임새가 그렇다는 거야. 로그 A가 있어. 로그는 지수잖아.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지. 실수로 확장이 됐으면 정수분과 소수분 나뉠 거 아니야. 정수분을 이렇게 쓴다고. 로그 A에다 가우스를 씌우고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고. 이때 상형 로그의 정수분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기는 진수의 자릿수를 알려주게 되고 이게 3이면 4자릿수, 4면은 5자릿수 이런 걸 알려주게 되거든. 그래서 이 정수분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근데 수능이 안 나와. 모의고사도 안 나와. 가우스라는 기호는 나오지 않아. 내신에만 나와. 그래서 족같아. 다만 이렇게는 나와. 정수분을 구하세요라는 표현으로는 나오는데 가우스 기호를 직접 쓰라고는 내지 않아. 근데 내신에는 나와. 그래서 알아야 돼. 은행은 난 잘 모르겠어. 수능에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나와.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런 의미고. 그냥 써. 세 번째. 수험할 때 그래서 사용로그 파트가 나오면 연계를 좀 잘 시켜봐. 그래서 배우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세 번째.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뭐 필요하지. 가우스는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잖아. 그러면 y는 가우스 x인데 0일 때는 0일 거고 0.5여도 0이잖아. 다 0이겠지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대. y는 가우스 x의 값을 구해봐. 1일 때는 1이겠고 1.5여도 1이잖아. 정수 부분이니까 1 이렇게 쓴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y는 가우스 x를 구해.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겠고 마이너스 0.5일 때도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정수 부분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신형이라서 이들 일단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 기본적인 그래프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전부 다 싸가리 공창 0이라는 소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이런 소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될 거고 더 가면 되겠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는 2라는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그릴 거라고. 여기는 1, 2, 3, 여기도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었을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았을 때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을 그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았을 때는 이렇게 그린다. 쭉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 계산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런 함수가 되겠죠. 불연속 함수죠. 정의역이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야. x는 0에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 불연속 함수야. 근데 이거 함수는 맞아? 내가 지금 말로는 불연속 함수 그랬는데 함수인 건 맞아? 함수가 뭐야? 상원아?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것. 주연이 생각은 어때? 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모든이어야 돼. 정역에 있는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돼야 돼.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따라해봐. 각각 하나씩. 이 말이 지금 뭐냐면 대응관계를 살펴보잖아. 이거 된다는 얘기야. 얘도 하나 대응했고 얘도 하나 대응했고. 되지? 이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렇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되는데 함수라고 부르거든? 이거 함수니? 이차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공역에 있는 원소 y가 각각 하나씩 되는데지? 이거 함수니? 아니야. 정역 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된댔잖아. 욕심 부렸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함수니? 아니야.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된댔잖아. 함수가 아니라고. 이런 거는 딱히 따로 떼서 2차 곡선 이렇게 배워. 그런 걸로 해. 2차 곡선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로 선을 딱 그어서 뚝 그러면 함수야. 뚜둑 그러면 함수가 아니지. 뚜둑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얘 이렇게 봐봐. 다 뚝뚝뚝뚝뚝뚝뚝뚝이지. 심지어 불연속인 2라는 지점도 이렇게 찍 거보면 이거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맞다고.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지. 이런 식이야. 하나 더 할게. 좀 부리지 말자. 네 번째.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그리니? 해석할 수 있겠니? x는 실수거든요. 가우스 x는 정수 부분을 뺐거든요. 나한테 정수 부분을 빼면 무슨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지. 맞아. 이거는 x에 대한 소수 부분을 그리려는 얘기야. 그런데 소수 부분을 그리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정리가 되겠지. 이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상태에서밖에 정의를 못한다. 그 이상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이제 그릴 거야. 그릴 건데 훔쳐볼게.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n이지. 음수일 때도 그렇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더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잖아. 정수 부분이니까.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 더한 2보다 작잖아. 가우스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릴까?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았을 때는 y라는 함수는 x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니까 x는 그대로 쓰는데 가우스는 결국 생략하면 두 글자로 정수잖아. 따라해봐. 정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됐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려봐. 필요 없는데 일단 할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n이 0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y는 x를 그냥 쓰세요. 됐지?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 그 y는 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들이세요. y축으로 1만큼 내린 거지. 그 다음 n이 2일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 그 y는 x 빼기 2라는 함수를 들이세요.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면 n이 0일 때부터 차례대로 그리는 척 해보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는 yx를 그리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는 yx를 그리래.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1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는 x 빼기 1의 일부분을 그리래. x 빼기 1은 x절편이 1이잖아. 이렇게 그리겠지 뭐. 이거 마찬가지겠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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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게 된다. 이거를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마이너스 1때 의심돼? 할게. 마이너스 1때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았을 때는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의 일부분을 그리라는 얘기니까 이것만 그린 거야. 됐죠? 처음부터 파악했어야 돼. 얘를 보면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구나. 아, 그럼 저렇게 그려지겠구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상태로만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거 확장판은 이런 게 있어요. y는 그래봐 집에서 안 그릴 거지? 안 그릴 거지? 이거 있고 y는 루트 x 이런 게 있어요. 그려볼 거지? 그려볼 거야. 해봐. 과제야. 많이 했다. 그만하자. 됐어. 가우스에 대한 얘기 살짝 했고 1차 방정식 때 얘기를 했었어서 안 해도 될 만한 건데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가우스 얘기는 아니고 뭐 이런 거 3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풀래. 중요한 건 나누면 되겠지. 첫 번째 거는 나누면 돼. 이렇게 있고 절대값 기호는 0보다 크냐 작냐 알맹이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잘 해보면 돼. 이렇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해보면 되지 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두 개 모두 양수가 되잖아. 3x 빼기 1이 3보다 작은 거니까 x는 3분의 4보다는 작아요. 이랬을 거고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얘가 나오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뭐 해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2x가 있고 3보다 작은 뭐 이렇게 된대.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이런 상태네. 근데 이랬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거겠지 뭐. 이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 모두 음수야. 너랑 빼기 2x가 되고 3보다 작은. 마이너스 3x가 2보다 작은. 어렵네.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큰.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얘가 이랬다는 가정에 뭐 너라는 거잖아. 같이 해보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 뭐 이런 범위가 나왔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무엇보다 절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제일 중요해.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물어갖고 1까지 갔다가 물어가지고 3분의 4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된다. 이거 말고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프를 해보면 되겠지?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래프를 해석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프를 풀면 돼. 그래프를 풀 때는 경계가 되는 지점이 0과 1이었는데 0을 집어넣으면 1, 여기는 빵, 그 1이 되고 이쯤 할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빵,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고 예측해보면 직선 아니면 상수함 다 직선이겠지? 직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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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는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3보다 작다고 했으니 3은 뭐 이쯤 있잖아. 이렇게 3보다 작은 범위는 이 범위일 거라고. 방정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열심히 그리면 돼.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동그라미 B가 세모보다는 크고 동그라미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럼 식만 찾으면 되겠네. 1보다 큰 함수의 식을 찾으면 돼. 1보다 큰 거니까 3x 빼기 1이라는 식인데 이게 3을 만족하는 x. 해보면 3분의 4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함수를 찾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2x라는 식인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고 걔가 3을 만족하는 x를 구해라. x는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은 거니까 여전히 B가 돼요. 라고 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매번 이런 문제들이 편하지만은 않아. 직접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어. 근데 절대값 안에 1차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 됐죠? 그래서 가우스키 2차식 하나 볼까? 2차 방식 할 때 하지 않고 지금 그냥 할게. 2번.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라서 하다 보면은 꼴리는 대로 막 해. 그러니 해. 이거의 제곱. 플러스가 더 귀찮겠지? 플러스 하자. 이걸 풀래. 방정식을 풀래. 이 방정식을 풀란 말은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 해가 단독으로 x가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지. 인수분해 해봐야겠지 뭐.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나왔을 거야. cosx를 구해. 걔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cosx를 구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cosx는 결국 정수라는 소리인데 그 정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개 많지. x의 범위는 시작 얼마야? 왜? 가우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지? 가우스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 더한 너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니? 알 수 있어 여기서. 입을 벌리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촉같이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n이지? 하나 더한 것보다 작지? n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더한 것보다 작다. n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더한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아까 가우스 x가 n이라고 안 했나? 이랬지?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 되고 일로 가는 거 되고 다 돼. 왔다 갔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더한 마이너스보다 작다. 음수가 나올 때가 조금 귀찮아. 조금만 조심하면 돼. 정수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1차 부등식 얘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이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얘기 다 했는데 뭐 해야 되나? 네모 4번이냐? 맞냐? 그래? 2차 부등식. 뭐 대충 해봐. 대충 해보면 돼. 1번 인수분해를 했다 치자. 0보다 작다. 인상을 다 한 거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여기가 2겠고 여기가 3일 텐데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어서 x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차피 x좌표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2하고 3이라는 놈의 정체는 네가 0인 x좌표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 상태가 되고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쪽일 거라고 이렇게. 그때의 범위를 구해보면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잖아. x가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큰 이런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똑같아. 2하고 3이라는 것이 너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와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가건 절대값이 아닌 2차 부등식을 풀건 식이 숫자보다 작다 사이범위, 식이 숫자보다 크다 바깥범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지. 맞아. 그런 식으로 했던 근거가 함수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뜻일 거라고. 하나 더 해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크다. 너를 해보래. 그러면 일단 네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 x는 마이너스 1과 3을 구했지. 식이 0보다 크잖아. 바깥범위일 거 아니야. 바깥범위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것이 현명했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근데 핵심은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 돼. 근데 귀찮으니까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거나 2차식일 때는 저렇게 해보자. 이게 바꾸겠다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 끝. 보라책. 191페이지 질문.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복수 테스트를 못 볼 것 같아. 토요일 날 수업이 없잖아.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서 복수 테스트 못 볼 것 같고. 참고하시고. 192페이지 질문. (193) 8번. 마침 강쌤이 잘 됐네. 8번 보자. 절대값 x 빼기 a 가우스 a 이상하게 돼 있네. 얘가 있고 b 가우스 b 이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고 23보다는 작은 a도 양수고 양수래요. 이럴 때 b 빼기 a를 구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인 것 같아.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겠지. 부등식부터 풀어요. 절대값이잖아. 편하게 그냥 풀자. 네가 b 가우스 b b가 양수라는 것을 착안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b 가우스 b 됐지? 그래서 이런 범위를 일단 구해놨어. 근데 걔가 얘래.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x는 a 가우스 a. 오이씨. 야, 쓰는데 되게 힘든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되게 힘드네. a 더하기 b 가우스 b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이게 23이거든. 그
해서 뭐, 풀자. A 가우스 A. 그냥 나 다 쓸게, 그냥. 취한하고 싶은 상황인데, 안 쓰고, 취한 안 하고 그냥 할게. 가우스 A. 가우스 B. 23. 하고 싶잖아. 봐요. 2배 A의 가우스 A. 더하게 되면 10. 또 뭐래? 그치? 내가 오래. 얘가 오면 B 가우스 B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B 가우스 B. 18이네요. 그래서 이제 A 가우스 A가 5일 때 A를 구하고 B 가우스 B가 18일 때 B를 구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느낌이 들죠? 얘를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얘가 18인 B를 구하는 것도 막힘이 없겠구나. 이거 구하는 것이 관건이겠는데. 가우스가 두 글자로 뭐라고? 정수. 가우스 정수래. A는 실수일 거잖아. A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을 거야. 그렇죠. 이게 인정할 수 있겠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눴을 거야.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은 양의 수수 또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요식은 이걸 그대로 넣어볼게. 가우스 A 플러스 알파에다가 가우스 A를 붙겠지. 그게 뭐라는 소리? 가우스가 정수니까 정수를 곱하는 상황으로 가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바꾸고 있어. 너의 제곱이 있고 알파에 가우스 A가 되고 얘가 오네. 물어볼게. 가우스가 두 글자는 뭐라고? 정수라고? 근데 A가 양수였잖아. A가 양수니까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뭐 0부터 출발하지 않겠니? A가 0.1 그랬으면 가우스 때리면 0이잖아. 그치? 0,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는 놈일 거야. 그래놓고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봐. 알파는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이고 그러면 가우스 A가 0일 때 안 되겠지? 가우스 A가 1일 때 될까? 애매하면 맨날 쉬고 1일 때를 해보면 1 더하기 알파는 뭐야? 알파가 4잖아. 2배 되지? 안 되잖아. 이제 할 수 있어. 가우스 A가 얼마일까? 2. 2를 해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보면 4 더하기 2알파. 그럼 5잖아. 2알파는 1이니까 알파는 2분의 1. 되지 이거는. 저기 있으니까. 그럼 가우스 A가 3일 때를 해볼까? 9. 안 돼, 안 돼. 이 빼자마자 음수인데 안 될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됐지. 가우스 A는 2고 너는 2분의 1이고. 아, A는 가우스 A는 2였고 알파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2분의 5록은 가우스 거야. 쫄지 마. 가우스를 쫄면 안 돼. 별거 아니야.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쫄면 안 되지. B는 양수였었어요. B는 정수 부분과 실수니까 소수 부분을 베타라고 두고 베타는 1보다 작은 양의 수 또는 0 이렇게 되겠구나. 가우스가 정수였으니까 B 대신에 넣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보면 아니어도 돼. 이 맘대로 해도 돼. 나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고 너의 제곱이 되고
베타의 가우스 B가 되고 18이 돼. 이제 IQ 테스트야. 해봐. 가우스 B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출발을 할 거고 0, 1, 2 이런 거 넣겠지. 각 잡혔어? 0 안 되지. 1 안 되지. 가우스 B가 1이란 얘기야. 가우스 B가 2 안 되지. 3 보니까 안 되지. 4쯤 될 것 같지 않니? 4쯤 될 것 같아. 가우스 B가 4일 때를 해보자. 16 4 베타 4 베타가 2 되네. 베타가 2분의 1. 5부터는 이제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서 해보고 B는 가우스 B가 4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9 이렇게 될 거야. A, B 구했으니까 됐지 뭐. (194) 페이지는 내가 골라서 좀 풀게. 질문을 하고 안 하고 좀 풀게요. 194 페이지에서 뭐 풀 거냐면 9번, 10번, 11번을 다 할게. 9번부터 봐요. 얘의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보세요. 분모를 얼마만 깨달으면 되지. x제곱의 계수 양수인데다가 여기 있는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가 사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그럴 것 같고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는 얘가 0되게 하는 x값일 거란 말이야. x 절편일 거니까. 그래서 너는 0되게 하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이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이 돼서 3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퉁치면 되겠고. 10번. 2차 분식 a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3분의 1, 2분의 1. 이럴 때 b 빼기 a를 구해보자. 2차 분식이었으니까 a는 0이 아니었을 거야 일단은. 근데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x에 보니까 사이범위가 나왔다는 말은 a의 부호가 음수였다는 거지. A의 부호가 음수였다는 거다. 그러면 실수를 좀 줄이고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A로 그냥 나누고 시작해. A가 음수라는 건 알게 됐으니까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5X 더하기 A분의 B 이게 0보다 작다. 이거의 근이 너로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실수가 적겠지. 그럼 너는 0되게 하는 그 X 절편이 하나는 3분의 1, 하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분의 합 3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했지. 걔는 마이너스 a분의 5 뭐 이런 얘기고 이거 계산해보면 6분의 5냐?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3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a분의 b일 텐데 얘를 계산해보면 6분의 1이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b가 돼서 b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일이고 11번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사이범위니까 A의 부호는 음수일 거잖아. 됐지?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가면 12번 잘 됐니? 13번은? 짚고 넘어갈게. 13번 꼬맹이들 반은 그 리액션이 좀 좋은데 우리 S반은 애들이 늙었나 봐. 보다 크 하나 같대. 재미없는데 내가 그러면 2차 공식이래. 0보다 크 하나 같다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귀여운 표현이지? 그럴 때 F의 2009 빼기 X
얘가 0보다 작은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어. 1학년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푸는 게 타당하겠지. 어이 선생아,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사이코드가 나왔다고? 아,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거꾸로 이제 가보면 될 텐데,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워. a의 x 더하기 x-2 이런 식을 세웠을 건데, 여기는 a가 음수였겠지. 그러니까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얘처럼 나왔을 거라고. a로 나눠보면 알게 되잖아. 저렇게 되겠다. 요게 fx겠네. 이게 f의 2009-x 저는 그런데 a에다가 x 대신에 2009-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011 빼기 x 2019. 2019냐? 아 그렇구나. 2019였나요? 미안. 고마워요. 2019 빼기 x니까 2019 빼기 x를 집어넣으면 2021 빼기 x. 아 뭐야 이거? 2017 빼기 x 이렇게 되겠네. f의 2019 빼기 x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면 a에다가 x 빼기 2021 x 빼기 2017 이렇게 되겠지. 이게 f의 2019 빼기 x인데 전부 다 작다며. a가 음수였잖아. a가 음수였으니까 a를 날려. a를 날리면 x 빼기 2021 x 빼기 2017 조금만 좀 조심하면 돼. 전부 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바깥범위겠지.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이런 범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될 일이야. 여기에서 해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 없는 걸 찾으면 되지 뭐. 2018이겠죠. 됐어요? 한 걸음 더. 이거 뭔 소리야? 원래 fx가 있었었는데 얘를 물어봤거든? 무슨 관계야? 사랑하는 관계야? 친한 관계야? 여우 같은 관계야? 3대칭. 어디 대칭? 2분의 2019의 대칭. 이 남수였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지? 아, 됐어. 훌륭해.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14번 괜찮니? 지금 넘어갈게. 지금 넘어갈게. 14번이요. 부등식. 해를 갖도록. 실수 A 값이 아닌 것은 이 식이 해가 있도록 하래. 그러면 시작을 하겠지. 선생님 이게 해가 있어야 돼요. 몇 차식인지 몰라요. A가 0일 수도 있겠군요. A가 0이면 빵빵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아 이럴 일은 없네. 즉 A가 0인 거는 안 된다는 소리겠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를 할 거야. 근데 해를 갖도록. 잠깐만. A가 0이 아닐 때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있겠지. A가 암수였을 때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얘가 해를 갖도록 그랬으니까 x축이 여기에 있건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건 양수인 애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 붙을 때도 해볼까? 붙어 있을 때도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점만 제외하고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무조건 있는 거지. 얘는. 어쨌든 해가 무조건 있는 거니까 너는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 이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 해가 있으래. 0보다 큰 해가 있으래. 0보다 큰 해가 있으라는 말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X축이. 그 0보다 큰 쪽이 존재하는 거잖아.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잖니? 그럼 항상 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해가 존재치가 않아.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있잖니? 그러면 아이고 붙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피곤하구나. 0보다 큰 해가 지금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상황이 돼야 돼. 다시 그려보면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해가 있겠구나. 이런 말이고 얘를 풀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최대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보통 이쪽 방향을 택할 거니까 b가 0보다 크다를 하겠지. 4분의 1을 하면 b 다시 제곱 빼기 ac 0보다 크다. 뭐 이럴 거고 4a에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바깥범위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근데 a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출발했으니까 이거밖에 일단 안 될 거야. 세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1번이거나 또는 2번이거나 또는 3번인데 1번은 안 되고 2번 또는 3번이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가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하면 돼. 마이너스 2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넘어가. 196페이지 다 할게. 5번부터. 좋아.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 이런 말이 나오면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k가 3보다 크다. k의 최소값은 얼마니? k는 실수래. k의 최소값? 없지. 3.1일지 3.01일지 어떻게 알아? 최소값 괜찮지 않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아마 이런 형태였을 거야. 구름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고 최소값은 구름 이렇게 할 생각인 거지. 그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범위를 발생하라는 얘기고 동호가 붙어있는 상태였을 거야. 이게 엄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여기 뭐 2차 부등식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k가 2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k가 1일 때는 안녕? 안녕 사라졌지?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 맞냐? 아 해를 갖지 않도록 미안 못 봤어요. 해를 갖지 않도록이니까 이런 상태는 해가 지금 없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야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 k 빼기 2의 x제곱 여기 2배 k 빼기 2 x 더하기 4가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걸 구해라 이 말이겠지. 여기에 해가 없으니까 여기에 반드시 해가 몰빵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없다는 말은 얘가 0보다 크다에 모든 해가 전부 다 몰빵 이런 얘기잖아. 이거를 풀어라 이런 얘기겠네. 첫 번째 k가 2일 때를 해봐. 2일 때를 해보면 빵빵 죽고 4가 0보다 크다니까 k가 2인 건 되고 두 번째 k가 2가 아닐 때를 할 거야.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를 할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2차 부등식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붕 떠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항상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k가 2보다 큰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얘를 하게 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하던가 d가 0보다 작다를 하던가 4분의 d 0보다 작다를 할게. b 다시 되고 빼기 ac 얘가 0보다 작다. k 빼기 2로 묶으면 앞에는 k 빼기 2고 빼기 4니까 k 빼기 6이냐? 그러면 작고 k가 사이범위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2보다는 크다는 가정하에 너를 풀었으니까 두 번째 결과는 여였을 거야. 1번이거나 또는 2번이지. 그러니까 합집합이잖아.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아. 이게 나온다고. 최소값은 2. 이렇게 했었어야 돼. 선생님 조심해라. 분명히 노리고 들어올 거야. 실수해라. 이렇게 노리고 들어올 거야. 네, 16번.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fx는 얘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더하기 1 이게 fx였어. 이 gx였지. 이거가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런 범위를 구해보세요. a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방법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해도 돼.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g의 최소값 이게 있으면 이런 상황을 연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야 선생아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노멀하게 가겠어요. 중요하지 이것도. fx에서 gx를 뺀 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연구할 거예요. 이게 더 낫다고 봐.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 뜻이 지금 뭐냐면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차함수만 연구해 보면 되지 뭐. 먼저 이거 빼봐. x 되고 3x 빼기 2. 이거를 빼? 절로 보내. x제곱 빼기 3x 빼기 a 빼기 1. 이게 엄청 작거나 같아. 이걸 해보래. 또 시작했네. 2x제곱 못 소리잖아. 마이너스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게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 진축의 x는 0이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은 0이 3은 2쯤 이렇게 있어서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이 2차 함수는 이만큼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얘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x축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인정하겠니? 그렇잖아. 이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이 함수를 hx라고 하면 hx의 최대값 존재한다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단독으로 보면 최대값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어디 있어. 주어진 범위에서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참수를 그려놨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보면 이만큼 범위를 맞지. 최소값은 0이, 최대값은 0이잖아.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h의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뭐. h의 3을 해보면 15 여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럴 거라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5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7번. 연습할 때 저거 해봐. f의 최대값이 g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한번 해봐. 주어진 범위에서. 이 문제에서는 저렇게 푸는 게 좀 구차하지만 다른 문제는 더 편할 수 있어. 2-17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다. y는 a의 x-2 플러스 1. 이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 얘가 이것보다 항상 아래 이렇게 있으래. 그때의 a의 범위를 구해보래. a가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구해봐. 근데 보통 이제 3차식이나 4차식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는 것이 좋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애매해. y절편도 변수고 기울기도 변수잖아. 애매해. 근데 얘는 임의의 실수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지 않니? 2,2를 지나고 있잖아. 2,2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3차 이상의 함수 또는 몇 개의 2차 함수에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문제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려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직선 a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일 때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도록 이 말이지? 이렇게 되도록 그때의 a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거네. 저쪽으로 이렇게 다 보내보자. 다 보내보면 x제곱 a 빼기 4의 x 마이너스 2a 1인데 1로 넘어가면 7이냐? 7이 돼서 0보다 크도록 만들어 놓는 항상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 이런 얘기겠지. 이제 해봐. 하면 돼. 2차 함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해도 좋고 D가 0보다 작다 해도 좋고 D로 했겠지. D는 2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되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A 없어지고 16 빼기 28 16 빼기 28 마이너스 10이냐? 어렵다. A제곱이 12보다 작아. 사이범위잖아. A는 2루트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이렇게 돼 있겠지. 좀 해봐. 알파 베타 곱하는 거였어 그냥?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냥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냥. 그랬네. 내가 병신이었네.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지워볼게. 지워보세요. 지울게. 맞다. 됐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있네. 2, 마이너스 2를 대칭축으로 갖고 꼭지점으로 갖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야. 미친 거냐? 아무튼 그려놨어. 그려놨는데 얘가 임의의 실수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2,1이었대. 변수가 2,1이 돼서 여기가 2,1이 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을 거야. 근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하래. 기준이 뭘까? 일단 요거 안 되죠. 이런 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아래에 있을 때 기준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그래 아래에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돼. 접선의 기준으로. 얼마 놓고 복습할 때 해봐. A는 기울기라는 걸 착안해 보면 될 거야. 이 접할 때 기울기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겠구나. 이걸 보면 될 거야. 해봐.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미분해도 되고 뭐 그렇겠지. 그렇게 해도 돼.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해본다.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서 잘 기억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18번. 할게 18번. 이차 분식 fx는 0보다 작다. 너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거일 때 f의 1 빼기 x 아니 dx 얘가 f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너의 해를 풀어라. 식을 작성해 놓고 나서 뭐 추론해 보면 될 일이야. 2차 분식이라고 했고 사입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바깥 범위가 나왔으니까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 fx를 써보자.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a 형태로 돼 있을 거야. 근데 이게 0보다 작다의 해가
바깥범위라는 얘기는 A는 음수였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F에 1 빼기 EX를 구해요. X에 1 빼기 EX를 넣어야 돼. A에다가 1 빼기 EX, 3 빼기 EX인가? 그치? 1 빼기 EX면 마이너스 EX네. 이렇게 돼 있는 식이 돼.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면 A에다가 EX 빼기 3이랑 EX 곱해져 있는 것이 되겠고 일단 두자. 이렇게 두고 그다음 F-1 F-1은 A 여기 1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네. 부등식은 이렇게 봤으면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2A 됐죠? 이제 A로 나누고 싶어요. 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였잖아. 음수였으니까 부등호가 바뀌겠지 뭐. 2x 빼기 3 여기다가 2x를 곱한 것이 있고 바뀌고 마이너스 2 뭐 이랬을 거야. 전개하면 4x제곱 빼기 6x가 되고 플러스 2가 0보다 큰 이런 상태래.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 소리 되네. 2x x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깥범위지. x가 2분의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됐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오늘 다 풀면 재미없잖아. 22분만 좀 해볼까? 200페이지 좀 가볼래? 22번 잘 됐니? 23번 잘 됐니? 좀 기회를 줄까? 일단 과제 좀 적어줄게. 다음 되게 없잖아.